고관절 주변의 골절 중에 대표적인 골절인 이제 대퇴골 경부골절 및 전자간 골절이 있을 때 이제 어떤 수술 선생님들은 이제 재활이나 간호팀이시니까 수술에 대한 어떻게 왜 어떨 때는 뭐 쇠봉을 집어넣고 어떨 때는 플레이팅을 하고 어떨 때는 인공관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은 질문을 못 하셨겠지만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전연차 때 굉장히 궁금했지만 이제 무서워서 못 물어봤고 야단 맞을까 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재활치료팀이시니까 제가 생각하는 각각의 이제 골절 양상에 따라서 왜 이 사람은 똑같은 전자간 골절이라고 해놓고 바로 걸으라고 하고 왜 이 사람은 전자간 골절인데 걷지 말게 하라고 하고 관절 운동도 시키지 말라고 하는 걸까 그런 생각들을 제가 조금씩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퇴골 경부골절과 이제 전자간 골절의 개요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대퇴골 전자간 골절이나 경부골절은 이제 뭐 대부분 1대1의 비율로 보통 발생을 하게 되고요. 여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65세 이상의 소위 노인이라고 부르는 연령에서 10명 중에 9명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모탈리티, 모비디티, 유병률과 사망률이 이제 굉장히 높고 이제 골절이 되게 되면은 그냥 뭐 이렇게 설명을 해놨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는 수술을 안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6개월 안에 3명 중에 1명이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건 또 수술을 하고 나서도 1년 뒤에는 돌아가실 확률이 5명 중에 1명은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왜 그러냐 뭐 다음에 또 설명이 되겠지만 보통은 이제 누워 있게 되시면은 누워서 생겨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이제 내과적 비뇨기과적 질환들이 생깁니다. 폐렴, 이제 욕창, 이제 뭐 요로감염, 뭐 거기에 이어지는 폐혈증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죠. 이제 이런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는 리스크 인자로는 이제 뭐 연령도 있고 뭐 중풍이라든가 뭐 뇌경색, 뭐 뇌출혈을 알아서 이제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사람들, 입성 많은 사람들한테도 더 잘 부러집니다. 근육들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시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뭐 암 같은 이제 질병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이제 피지컬 액티비티가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피지컬 액티비티가 떨어지시는 사람들한테 이제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고, 전자간 골절은 이제 약 이제 근위부 대퇴골 골절의 50%를 차지하고 연령은 이제 66세에서 76세라고 적혀 있지만 보통 이제 70대, 80대, 90대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피머 넥프랙처보다가 조금 더 이제 높다, 연령이 높다라고 돼 있고 이게 이제 골절의 대퇴골 골절이 아니고 전체 인생에 이제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골절의 끝판왕이 저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 대퇴골 골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이거는 오래 사는 이제 수명과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점점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제가 이제 한 5, 6년 전에 만들었던 자료인데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지금은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고 점점 고령화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대퇴골 골절은 점점 그 빈도가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수술적 치료, 뭐 내과적 치료들도 아마 늘어나겠죠. 재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 병원에서는 응급실이 없고 이제 뭐 고관절 골절이 있을 때 커버할 수 있는 정신과, 신경과 뭐 이런 의사 선생님들이 안 계시니까 이제 뭐 자주는 못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일주일에 뭐 대여섯 분 이상씩도 이제 수술을 해드립니다. 대학병원뿐만 아니고 작은 종합병원에서도 대퇴골 경부골절보다 더 나이도 많고 질병도 더 많고 이제 물리적인 능력도 이제 행동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더 이제 오스테오포로틱 골다공증성 정도가 더 심한 사람들한테 더 쉽게 부러집니다. 몸이 더 약하면은 전자간 골절이 더 많이 옵니다. 이런 이제 힙프랙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모탈리티, 사망률과 뭐 모비디티, 유병률, 뭐 이제 이완율을 이제 예견할 수 있는 인자가 뭐냐? 이 사람이 어떨 때 똑같은 수술을 해줬는데 예후가 안 좋냐라고 물으시면은 이제 뭐 이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더 예후가 안 좋다라고 돼 있고 이제 심근경색, 그다음에 이제 우렬성 심 질환, 그다음에 이제 CVA, 이제 뇌혈관 질환, 치매, 그다음에 이제 만성 폐질환, 위궤양, 간질환, 당뇨, 뭐 편마비, 홍파장애. 그러니까 내과적으로 이제 안 좋은 사람들이 이제 그냥 예후가 안 좋습니다. 이 논문에서도 얘기하는 바가 뭐냐?
코모비디티, 이게 갖고 있는 같은 동반 질환들이 이제 고관절 골절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탈리티와 예, 모빌리티를 예견하는 최선의 이제 최고 우선 시대는 이제 프레딕터 예견체다. 그러니까 질병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후가 별로다. 보통은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환자가 옵니다. 응급실 선생님이 저희한테 고관절 골절 환자인 뭐 100살 할머니가 있습니다. 당뇨도 있고 이제 심장도 안 좋고 콩팥도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뇌경색도 있습니다. 뭐 편마비도 있고요. 뭐 엉덩이에 쏘어도 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예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선생님들도 재활하기도 힘들고 간호하기도 힘들고 하지만 당사자인 의사도 저도 이제 들으면 예 알겠습니다 입원시켜주세요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옵니다. 나 혼자만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나머지 팀, 재활팀, 간호팀, 뭐 다른 이제 내과, 뭐 신경과 이런 데서 또 뭐라고 또 하실지도 모르겠고 입원을 시켜도 또 무슨 또 이제 돌발 상황도 많이 생기고요. 퇴원하기 전날에 풍이 오거나 스롬보 엠볼리즘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수술하시고 나서 다음날 돌아가신 분도 계셨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시면 좀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당하면 바로바로 이제 또 소통도 잘하시고 하면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인절리 메커니즘 어떻게 해서 다치느냐? 뭐 꽝 하고 부딪혀도 다치겠죠. 근데 이제 그 기전이 조금씩 다른데 젊은 사람들은 이제 하이 에너지 트라우마, 교통사고, 오토바이 타고나 뭐 차 사고, 낙상 이런 걸로 다치시고요. 나이 든 사람은 그냥 의자에 이런 데서 이제 바퀴가 미끄러져 떨어지면은 다칩니다. 심플폴 단순하게 이제 그렇게 해서 다치게 되시고요. 뭐 이거는 이제 서전들에 대한 얘기지만 이 유형에 따라서 그 나이에 따라서 다쳐지는 이제 양상 뭐 골절선이 이제 진행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골절에 리덕션하는 정도나 테크닉이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이거는 이제 서전에 대한 얘기고 이거에 따라서도 앞으로 예후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음엔 대퇴골 경부골절입니다. 이거를 이제 머리라고 부르고요. 이걸 몸통이라고 부르고요. 머리하고 몸통을 이제 이어주는 이게 경부입니다. 여기를 이게 대전자, 전자라고 부르고요. 왜 전자라고 부르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예, 이거를 이제 작으니까 소전자라고 부르고 이 사이의 골절을 전자, 반골절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대퇴골 경부골절이라고 부르고 비슷한 위치에 있지만 태생이 조금씩은 이제 특성이 다릅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들도 다 성격이 다른 것처럼 단계가 있습니다. 금방 가면은 1단계. 1단계는 금이가 있지만 위에서 아래로 이제 누르는 양상의 이제 임팩션이라고 하는 감이 꽉 눌러서 이제 생기는 골절이고요. 2단계는 금이 가가지고 안정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3단계는 벌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덜렁덜렁거리는 경우. 4단계는 아예 이제 연속성이 없는 경우를 이제 4단계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가든 단계라고 해서 이제 저희끼리 이제 의사소통할 때 쓰는 거고. 뭐 엑스레이로 보여드리면은 이제 여기가 꽉 부러졌고 삐딱하지만 쾅 하고 눌려 있습니다. 찍혀 있어가지고 이런 게 이제 타입 1이고 이런 분들은 가끔씩 이제 외래 볼 때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는 고관절 골절이 있으면은 못 걸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분들은 걸어오십니다. 때때로 조금 뭐 삐끗했어요, 뭐 자전거 타다 넘어졌어요라고 하는데 이제 뚜벅뚜벅 걸어 잘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2단계는 이제 금이 같지만 제일 멀쩡하게 보이지만 걸으실 수가 없습니다.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3단계는 조금씩 이제 벌어져가지고 삐딱하게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인턴 선생님들이나 이제 선생님들도 대퇴골 경부골절이네. 근데 이런 것들은 보면 잘 모릅니다. 4단계는 완전히 돌아가 있는 경우. 이제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어떨 때 이제 나사만 받고 어떨 때는 인공관절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뭐 전 치환수를 하느냐. 이제 고관절 골절이 있을 때 이제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해야 될 요소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나이가 몇 살이냐. 그 다음에 얼만큼 뼈가 아까 전에 이제 분류처럼 돌아가 있느냐. 그 다음에 다치기 이전에 이제 보행 상태가 어떻느냐. 그 다음에 이제 내과적 상태나 뭐 갖고 있는 질병이 이제 얼만큼 더 있어서 수술할 때 얼만큼 더 위험하느냐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팩터를 고려를 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일단 나이의 측면에서 얘기 드리면은 대퇴골 경부골절이 있어서 뼈가 덜렁덜렁 뭐 거리는 환자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젊으면 젊을수록 이제 어쨌든 간에 자기의 이제 뼈를 이제
유압을 시키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나사를 박는 수술을 하시고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그냥 달려만 있으면 됩니다. 안 아프고 그냥 실내 생활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 방에 빨리 걸을 수 있는 이제 부분 치환술, 피머만 이제 갈아주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피머만 갈아주게 되다 보면은 이제 골반 쪽이랑 이제 금속이랑 뼈랑 이제 강도가 다르고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나이, 중장년층에 있어서는 이제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진 정도, 아까 전에 보이는 벌어진 정도에 대해서 이제 수술의 고려점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그냥 임팍션, 감입이 돼가지고 이제 안 움직인다거나 이렇게 이제 금방 간 경우에는 이제 피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벌어져서 뚝 떨어져 있거나 벌어져 있거나 이런 것들이 심하면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합니다. 왜 그러냐? 대동맥에서부터 양쪽 하지 동맥으로 이제 다 피가 이제 분지가 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대퇴골의 근위부 이제 전자 바로 위쪽에서 이제 동맥이 하나 큰 게 와서 이제 경부에서 몇 개가 이제 뭐 수개의 이제 혈관들이 경부에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이제 대퇴골의 골두에 이제 생존을 위한 양분을 공급을 하는데 여기가 부러지게 된다는 것은 이 혈관의 이제 연속성이 이제 소실되는 걸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벌어진 사람들은 이 혈관들이 이제 다 떨어져 나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붙여놔도 죽을 거다라고 이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고요. 감입이 돼 있다거나 쭉 하고 우그러들었을 때는 그래도 이 혈관들이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금방 갔을 경우에도 이 혈관들이 그래도 생존이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이제 이걸 살리려는 노력을 의사들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나이가 또 이제 또 가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전에 수상하기 전에 이제 얼만큼 걸어 다녔느냐에 따라서 또 설명을 드리면 평상시에 그냥 잘 걸어 다니셨다라고 하면은 가급적이면 이제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하게 됩니다. 뭐 피닝이나 뭐 이제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하게 되고요. 오래 이제 베어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래 위쪽이 전부 다 인공관절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냥 이제 휠체어만 타고 다니시고 집안에서만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면은 대퇴골 쪽 부러진 쪽만 그냥 갈아줍니다. 나중에 뭐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이제 점점 웨어링이 발생하고 골반 쪽이 이제 갈릴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의 자녀 수명은 길지가 않습니다. 1년 뒤에는 5명 중에 1명은 돌아가시게 되고 이미 다치시는 분들이 대부분 70대, 80대, 90대, 100살이기 때문에 30년을 볼 수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뭐 나이, 엠블레이션 스테이트, 뭐 이제 얼마큼 벌어진 거 이런 거 다 고려해가지고 이제 하게 되고, 네, 동반 질환이 얼마큼 많으냐, 뭐 이런 질환이 많다, 무섭다, 수술하다가 이제 점점 큰 수술하다가 돌아가실 수가 있겠다라고 하면은 피닝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수술 안 하는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동반 질환이 적으면 적고 이제 뭐 건강하고 뭐 이렇다. 그러면 이제 큰 수술을 견딜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제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하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부분 치환술을 하게 되죠. 전치환술이 이제 골반도 이제 다 깎아줘야 되고 이제 대퇴골도 잘라줘야 되고 하니까 이제 피가 훨씬 더 많이 나고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만큼 더 감염에도 무섭고 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하게 되고 아니면 부분 치환술, 그다음에 이제 핀고정술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이와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모비디티, 모탈리티를 고려한 이제 저희가 쓰는 프로토콜인데 100%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레지던트 할 때는 이거 보고 꼭 이거대로 안 하시네요라고 이제 교수님한테 이제 물어봤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도 많고 하다못해 뭐 경제적인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돈 지불 많이 못하는 사람들은 또 비싼 것들 못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이제 40대입니다. 젊은 사람이고요. 그냥 보도블럭 울퉁불퉁한 데서 넘어지셨는 것 같아요. 술 먹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모양. 이런 이제 골토주라고 하는 트라베큘라 모양이 이렇게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이건 뭐 꺾여 있고 이런 데 좀 벌어져 있고 여기가 이제 왜 벌어졌냐? 여기가 찍혀서 물렸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엄살이 좀 많으십니다. 으악 하고 오셨고요. 근데 이제 감입이 돼 있고 뼈가 이제 많이 안 돌아갔기 때문에 나이가 젊잖아요. 인공관절 하면 재수술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사 3개로 고정하는 피닝을 했고요. 삐딱해도 관절이 이제
임핀지먼트 신드롬, 충돌 증후군이라고 해서 어깨처럼 이제 부딪히면서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억지로 이제 펴서 맞추려고 하면 여기가 더 벌어지고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혈관이 망가진다. 망가지면은 열심히 수술해야 하는데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박습니다. 욕심을 많이 부리면은 이제 이거 고관절 골절은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젊든지 늙든지 간에 다치시게 되시면은 인생이 이제 바뀝니다. 뭐 손목이나 뭐 척추골절, 한두 개 압박골절이 있는 거랑은 얘기가 달라지고요. 나이 40에 이렇게 부러져 갖고 여기가 죽었습니다. 인공관절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분은 60대 때 또 해야 되고 80대 때 또 해야 되고 또 여자분이시잖아요. 오래 사실 거 아닙니까? 건강하시면. 그럼 100살까지 살면 도대체 수술 몇 번씩 해야 됩니까? 못합니다. 못하고 결국은 다 못 쓰게 돼가지고 휠체어 타시고 뭐 누워 계시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인생이 바뀝니다. 누워 계시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욕창이 생깁니다. 폐렴이 생깁니다.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고관절 골절은 생기면은 인생이 바뀝니다. 수술한 당일날 찍은 사진이고 이분은 1년째 뽑기로 했었는데 입원했다가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2년째 와가지고 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다치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다 제거하고 한 거고 이거는 이제 다음 환자는 70살 여자 환자 이제 약간의 젊다면 젊으시고 나이가 많다면 많으시고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나셨고 이렇게 뼈가 이제 휙 돌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4단계에 해당하는 이제 골절이고요. 이러면은 어떻다? 혈관들이 다 끊어져 있을 거다. 붙여놔도 살기가 어렵다. 나이는 근데 이제 70이고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이분은 특별한 질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제 인공관절을 하면 전치환수를 하면 좋은데 제가 이제 인공관절 전치환수를 하실 수도 있고 부분치환수를 할 수도 있고 전치환수를 하시게 되면은 피는 조금 많이 나고 탈구가 될 위험이 있고 예, 반치환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파고 들어가서 이제 여기가 아프실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수술은 조금 더 짧고 수술 시간 짧습니다. 예, 제가 이제 설명을 정보로 드립니다. 결정은 누가 하느냐?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의사나 의료진들은 많은 정보를 드리면 되고 판단할 능력이 있으면 그 결정은 환자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이제 자식들하고 상의한 다음에 그냥 반치환수를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반치환수를 해드렸고요. 뭐 2주가 됐고 모양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또 질문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공관절 반치환술, 부분치환술이라고 하는 거랑 전치환술이라고 하는 거랑 차이가 뭡니까? 또 이제 조금 더 이제 궁금함이 있는 사람들은 왜 바이폴라라고 양극성이라고 얘기합니까? 토탈이면 전체 치환술이라고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예전에 제가 펠로우 할 때 마취과 선생님들이 저한테 물어본 것들에 대한 걸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부분치환술은 이제 뭐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대퇴골 쪽만 갈아 넣는 거고요. 토탈입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힙은 대퇴골하고 골반으로 대퇴골의 골반의 비구라고 하는 이제 거가 이제 같이 아티큘레이션 관절하를 이루어서 된 관계 힙 조인트니까 대퇴골도 갈고 이제 골반부도 가는 게 토탈임입니다. 요게 이제 부분치환술이고요. 요게 다 이제 고관 그 피머 대퇴골 쪽이고 여기 보이는 여기 분홍색의 요 테두리까지만 요거를 제외하고 여기는 이제 골반 쪽에 이제 갈아서 붙이는 거고요. 여기는 큰 이제 구형의 세라믹 헤드하고 이런 이제 주대라고 부르는 스템은 피머 쪽에 가는 이게 전치환입니다. 왜 바이폴라냐? 여기에는 여기에 또 이 안에 있는 이제 금속 치환물의 극하고요. 여기에 있는 극하고 일치를 안에서 바이폴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개라서 바이가 아니고요. 이 가는 두 개이기도 하지만 이 가는 이제 지향점이 조금씩은 다른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제 바이폴라라고 하고 유니폴라 헤미아스로 플러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1960년대 뭐 이럴 때 아주 인공관절이 초창기 뭐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진 그냥 둥그렇게 하나만 무식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보는 교과서나 박물관에 가면 이제 인공관절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뭐 기준은 나이에 따라서 뭐 이제 얼마큼 걸어 다녔냐, 뭐 이제 집에만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수술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관 골절입니다. 전자관 골절은 이거는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제 여러 가지 부러진 모양에 따라서 의사들이 여러 가지 분류를 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이쁘죠. 예, 이런 것들이 그나마 이제 저희가 보면은 쉽게 수술을 해드리는 거고요. 쪼가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곱하기 2배씩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뭐 2 곱하기 2만 4배, 뭐 요렇게 되면 한 대여섯 배 정도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울면서 수술을 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자주 보는 모양이 아닙니다. 이게 의사들도 자주 보는 모양이 아니고요. 이런 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닌 젊은 사람들이 가끔씩 이렇게도 부러지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부러질 수가 있지만 보통 젊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나 이런 게 나면 이제 이상한 외력을 받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부러지고요. 이거는 이제 불안정 골절이라고 해서 이런 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재활팀이나 간호팀에게 부탁을 드릴 때 앰뷸레이션을 조금 제한을 시켜달라. 뼈가 어느 정도 유합이 되어 가는 모양이나 뭐 근육들이 조금 이제 강해졌을 때 보행을 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드리는 게 이런 유형입니다. 재활 선생님들은 이런 유형, 이거 같은 거는 이제 재활팀이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은 원래 이렇게 전자간 골절인데, 이거는 뭐 지금 제 마음대로 얘기를 보면 역전자간 골절, 리버스 오블릭이라고 합니다. 이런 타입이나 트랜스버스하게 부러진 것도 리버스에 해당합니다. 요것도 결국 리버스입니다. 요거를 이제 재활 선생님들은 눈에 잘 이제 익혀 놓으셨다가 이런 환자가 오시면은 뭐 저처럼 이제 오더를 주시는 분도 있고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재활팀에 내려드리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보시고 피드백을 주시면 굉장히 아주 환자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뭐 치료 옵션, 대퇴골 전자간 골절은 이제 수술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수술을 안 하는 건 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땡겨봤더니 3명 중에 1명은 죽었고요. 이제 안에다 고정을 했더니 이제 17.5%로 이제 돌아가셨다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서,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휠체어라도 타시고 돌아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는 환자들한테 수술 강요는 안 하지만 네가 다치면 어떻게 하겠냐고. 대부분 아들들이 결정하잖아요. 그죠? 선생님들은 80살이 되면 다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휠체어라도 못 걸어도 타고 돌아가시겠습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이 답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메디컬 컴플리케이션이 이제 훨씬 더 이제 인터널 픽세이션 안에다가 쇠를 박았을 때 훨씬 더 적고 덜 시리어스하더라. 수술하다가는 안 하다가는 다 누워서 돌아가시더라. 라고 했고, 이제 수술적 치료가 이제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 최선의 이제 치료 방법이 되고요. 또 뭐 고려하는 거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골질이라든가 어떻게 부러졌냐, 뭐 리덕션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기구를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기구들은 이제 뭐 선생님들이 보셨을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이제 나사 같은 게 이제 안에 쓱 하고 들어가 있는, 밖에서 막는 이제 판때기가 있고요. 이거는 안에다 쇠봉을 집어넣는 이제 골순의 금속정 부정술이 있고, 외고정은 옛날에 뭐 60년대, 19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좀 하신 것 같지만 지금은 거의 이 세상에는 없는 방법이고요. 이건 또 인공관절을 하시는 이제 선생님들도 계시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골순의 정이라고 부르는 쇠봉 박는 거. 이렇게 부러졌을 때 이제 안에다가 이렇게 대퇴골 두부하고 이제 간부를 이제 교정시킵니다. 짧은 걸 쓰시는 분들도 있고, 취향에 따라서는 긴 걸 쓰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고정 능력의 차이라고 이제 믿는 사람들은 긴 거를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판때기라고 이제 쉽게 표현했던 이제 압박 고나사라고 하는 이제 판때기 밖에서 재고 안에다가 이제 나사를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장단점이 있고요. 대부분 요즘은 이 방법보다는 서전들이 이 방법들을 많이 쓰십니다. 기계에 대한 메커니즘은 쉽게 조금 설명드리면은, 대부분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쉽게 부러지는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전자간 골절의 개념이 이렇기 때문에, 이게 뼈를 그대로 고정을 해 놓는다고 해가지고 뼈가 쉽게 붙는 건 아니고요. 뼈를 더 잘 붙이려면은 여기 이제 골절면이 뭐 공예할 때도 그냥 풀로 이제 본드로 이제 발라놓고 이렇게 딱 붙이고 가만히 냅두는 것보다는 꽉 눌러서 이제 하면은 붙기가 더 쉽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요렇게 이게 고정이 딱 돼 있는 게 조금씩 뒤로 밀립니다.
밀리는 기구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부러져 있으면 이게 쭈르륵 약간씩 미세하게 내려가면서 압박이 되면서 이제 뼈가 더 잘 붙게 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안에 있는 이 판때기 속에 들어있는 이 굵은 고나사라고 하는 게 뒤로 빠져요, 조금씩. 그래서 이제 압박력에 의해서 그 고래 유압이 더 잘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전에 다시 한번 요걸 보여드리면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세요? 안에 이제 이렇게 뼈와 뼈끼리 꽉 마주쳐갖고 버팅길 수가 없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저희가 걸리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일찍. 그 나사가 뒤로 빠져버리면 붕괴가 돼요. 와그작하고 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보이는 쇠봉은 좀 덜한데 판때기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이런 식의 뭐 이거는 뭐 전공의 선생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데 여기가 이렇게 부러진 사람들은 이렇게 밀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훅 하고 이제 다 빠져버려요. 고정 실패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이런 기구를 원래 뭐 좀 쓰는 것보다는 이런 기구가 낫고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선생님들이 또 뭐 궁금해하시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전자광골절을 할 때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인공관절 하실 때도 있던데요 라고 이제 하는데 맞습니다. 인공관절 하시는 제 스승님들 중에서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 다 이제 없애버리고요. 여기를 잘라서 이제 대퇴골 골두를 없애버리고 예, 요거는 놔둬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와이어링을 해놓고 케이블도 감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경부의 골절로 이제 전환을 시킨 다음에 인공관절을 하시게 됩니다. 요 인공관절을 이렇게 하시면 장점은 뭐가 있을까? 무릎에 이게 인공관절을 보셔서 알겠지만 조기 보행이 가능해요. 이게 오래 누워 계시면 노인분들 다 돌아가신다 그랬잖아요. 이 뭐 이제 금속 정을 박았을 고정을 한 사람들은 이제 저는 뭐 빠르면 1주지만 늦으면 6주까지도 이제 보행을 안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베어링을 바로 만들어 놓고 뼈가 붙는 거랑 상관없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놓으면 빨리 보행을 하시니까 욕창도 뭐 생길 가능성이 줄어드시겠고 DVT 뭐 이제 신부점의 혈전증, 폐색전증이 오실 확률도 줄어들겠고 뭐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얘들이 또 안 붙거나 그러기가 좀 쉬워요. 예, 고정이 이제 또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수술이 또 내고정술보다는 수술이 조금 더 커가지고 출혈량도 많고 감염이 되면은 내고정은 이제 내고정을 이제 제거하고 이제 감염이 완치가 되면은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인공관절이니까 그 다음에 더 큰 인공관절을 해야 돼요. 예, 장단점이 있어요. 세상에 다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고요. 이게 좋으면 저게 나쁘고 다 그렇습니다. 예,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이제 택하는 게 중요하죠. 이분은 이제 아까 전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아지죠. 87세 여자 할머니, 이제 90살입니다. 한국 나이로. 이제 넘어졌습니다. 그냥 뭐 이런 데서 넘어지신 거예요. 당뇨도 있고 고혈압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보이죠.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런 데도 이제 좀 나가 있을 수도 있고 골순에 금속 정을 고정해 드렸고 이렇게 하시면은 그래도 1, 2주 안에도 워커 잡고 걸으시려고 하면 걸으실 수가 있으세요. 예. 그러면 이제 빨리 보행도 가능하고 이건 8주가 됐고 이제 워커 앰뷸레이션 중이고 뼈는 이제 붙었고 뭐 이렇게 이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분은 이제 54세 남자인데 뭐 어디가 부러졌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뭐 이런 데 금이 가 있는 것 같네요. 여기 밖에다가 이제 압박고나사라고 하는 걸 박아서 그냥 이제 이것도 작게 째고 요만큼만 째고 이제 그냥 박는 거고 이런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1주째 뭐 2주째부터는 목까지 짚고 조금씩 찢어보세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성이 이제 골절의 안정성이 이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고정으로도 75세 남자시고 대부분 이렇게 이제 인터트로칸터 프랙처 전자관 골절은 연세가 좀 많으십니다. 뭐 특별한 질병은 없으셨고 이분은 이제 안정성을 이제 부여해주기 위해 스크류를 더 박고요. 위에도 또 이런 걸로 박아주고 또 비슷하게 이제 또 부러지신 이런 분들은 제가 재활을 조금 늦게 시킵니다. ROM은 이런 분들은 보통은 제 기준은 수술한 지 이틀째부터는 뭐 이제 그 신장 분사 치료나 이제 아이스팩 같은 차갑게 부종을 빠뜨려주는 걸 하고 이제 수술한 지 한 일주일째가 돼서 이제 부종이 좀 빠지시기 시작하고 통증이 좀 줄어들면은
이제 핫팩이나 뭐 그런 치료로 바꿔드리고요. ROM은 보통은 수술한 지 이제 3일째 정도부터는 이제 CPM을 시키게 되고, 뭐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선생님들이 이제 젠틀하게 도수 치료나 ROM 엑서사이즈를 그 근육들 이완시키면서 해주시면은 관절 강직을 또 관절 강직을 막아줄 수가 있고, 고관절이 아픈 사람들은 그냥 냅두면 고관절만 붓는 게 아니고요, 무릎도 같이 붓습니다. 예, 못 걸어 다니니까.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시죠. 그런 다음에 뭐 이런 분들은 뭐 4주 내지는 길면 8주째 정도부터 워커 잡고 조금씩 디뎌보세요 라고 이제 이런 분들 얘기 드립니다. 했다가 와그작 무너집니다. 이게 빠집니다, 뒤로. 이분은 88세 남자고 아까 전에 이제 보셨다시피 뭐 여러 간지를 부러져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안정성이 이제 획득하기가 어렵지만 잘 당겨가지고 이렇게 맞춰놓고, 이분도 그래도 이제 불안하니까 한 달째 정도부터 이제 듣게 하고, 이런 것들 다 고정해줘야 되냐?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수술의 장점이 뭐냐? 기구는 어마무시픈데 짠 거는 여기, 요만큼 작게 째요. 그 다음에 이제 블러드 베슬들을 막 뭐 자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근육도 잠깐 갈라서 이제 구멍만 낸 다음에 윙 뚫어서 이제 여기 쇠복 넣고, 여기 요만큼 뚫어가지고 여기 쇠복 넣고, 여기 요만큼 뚫어가지고 나사 집어넣고 땡이에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이제 로딩이 덜 가요. 몸에 스트레스 쿨하지가 않아요. 지병이 많으면 이런 수술이 조금 더 이제 낫고, 체력이 있고 뭐 견딜 수 있으면 인공관절 같은 것도 하실 수가 있죠. 환자가 또 원하면. 이런 분들은 이제 아까 전에 본 끝판왕 같은 수술이에요. 이렇게 수술해요. 이런 케이블이 와이어링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술이 이제 힘듭니다. 그다음 나사가 개수가 많고 판때기가 길면 길수록 수술이 힘듭니다. 이분은 요 위에도 뭔가 달려 있죠. 교통사고로 요만 데 다 부러지신 분들이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 걸어 다녀도 뭐 불편합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수술이 응급이냐? 사실은 법적으로는 응급이 아니고요.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대퇴골, 경부골절 이런 것들이 있는 환자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뻑하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가급적이면 제가 붙여줘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피닝이 우선이고 이제 여기를 회복시키는 게 우선인데, 얘들이 이제 손상이 됐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조금씩 벌어지고 그래도.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빨리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정형외과 의사들의 바람이고, 안 벌어져 있으면은 어전트 프로시저, 응급은 아니지만 빨리 수술이 필요하고요. 벌어졌으면 더 빨리 수술을 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빨리 해야 되고, 아니면은 왜 그러냐? 대퇴골절 무혈성 괴사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나이가 든 사람한테도 똑같습니다. 점점점 눕혀놓으면 눕혀놓을수록 모탈리티, 모빌리티가 높아집니다. 사망률이.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제 수술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을 하시게 되거나 저희 병원에서 외래를 통해서 입원하시게 되시면 뭐 내과 선생님들도 뭐 간호팀도 빨리빨리 움직여줘서 적어도 그날 다음날 수술이 될 수 있으면 굉장히 환자한테 도움이 됩니다. 병실 내 관리는 이제 욕창 때문에 에어 매트리스 해야 되고, 체위 변경 2시간마다 하고, 욕창 부위 확인해야 되고, DVT를 예방하기 위해서 압박 스타킹을 해야 되고, 낙상도 되게 많이 생기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안정성 골절이라면 워커로 조기 보행 열심히 시켜주고, 내분비 호흡기, 뭐 순환기, 뭐 신경과 신경외과 이런 선생님들하고 협진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재활팀과의 간호팀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입원하고 수술 받고 누워 있다가 조금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몇 시간도 8시간도 앉지도 않는데 이렇게 생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고 마르고 기력이 없고 나이가 100살이시면 압박에 대해 힐링이 안 됩니다. DVT도 생겨가지고 스러무스 생기고 갑자기 이제 숨 넘어갔습니다라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간호팀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안 떨어지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팀 간의 이제 수혈도 필요하고, 피도 없어가지고 수술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의사 선생님들하고도 얘기도 중요합니다. 강의 끝났고요. 질문은 개인적으로 오셔서 물어보시면 또 아는 대로 소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